네, 안녕하세요. 바른 코스메디컬 차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에스테틱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용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에 이 미용 장비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끊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교육을 계속 조금씩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갈 텐데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던 PPT 자료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어, 우리 피부 관리실, 우리 샵에 찾아오는 고객님이 어떠한 고민을 안고 어떠한 개선에 대한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해서 내 돈을 지불을 하고 시술을 받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조금 압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어떤 고민에서 제일 많이 오실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여드름 트러블, 그 다음에 내 얼굴에 기미, 색소, 이런 게 뭐 좀 많이 생겨서 좀 개선하고 싶다. 기미, 색소 한 가지. 그리고 나 피부 너무 칙칙하고 톤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내 피부 톤을 좀 개선하고 싶다. 피부 톤 개선 한 가지. 그리고 내 모공이 너무 넓어졌어. 모공 좀 줄이고 싶어. 그리고 모공 축소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내 피부가 너무 처졌어. 위로 올리고 싶어. 젊었을 때처럼. 리프팅을 원하는 고객. 큰 틀을 짜면 이 정도 안에서 거의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니즈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드름 부분 파트는 조금 제외하고, 색소 부분은 약간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색소 부분은 반쯤 걸쳐놓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결개선, 톤업, 그리고 모공 축소, 물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저희 자사 브랜드인 플렉스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 이 플렉스킨 프로그램에는 필링이 포함되어 있고 레이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접목해가지고 좋을 장비들, LDM을 포함해가지고 하이프, 이런 프로그램 이 장비에 대한 원리에서부터 이러한 장비들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프로그램이든지 장비든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 구조에 대해서 진짜 정말 간략하고 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에 앞서 일단은 피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장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는 몸 안에 있는 뭐 위, 대장 이런 쪽을 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가 피부입니다. 이 피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가장 부피도 크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진짜 피부하고 이 진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부르느냐? 이 진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를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표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피층을 이 진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라고 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진짜 피부인 진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피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표피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표피하고 진피하고 피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 표피층도 그냥 표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표피층도 확대를 하게 되면 각질층, 투명층, 가림층,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5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표피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 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하고 죽은 세포가 공존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동그랗게 있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이 세포핵이 있는 부분은 살아있는 세포.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세포핵이 점점 빠지면서 그냥 납작한 판때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죽은 세포. 세포핵이 빠져나가면서 죽은 세포라고 보면 되고, 그 맨 위층이 우리가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세포핵이 빠져나가면서 죽은 세포가 되어서 각질층을 이루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각각의 층별로 우리 몸의 그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면역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 역할이라든지 있는데 이 각 층에 대한 역할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각질층입니다. 이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층이라서 이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만 이제 보호의 역할로 존재하는 층이라서 우리는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층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각질층이 중요한데 이 각질층은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채워주고 이러한 과정을 무한 반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무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각질 턴오버 주기라고 합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생기는 주기를 각질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응애응애 아기로 나왔을 때는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각질 턴오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7일의 각질 턴오버 주기입니다. 이 27일 동안 각질이 생성이 되고 떨어지고 이 주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가장 건강한 피부고, 우리가 아기 피부를 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고 좋은 피부다. 좋은 피부 봤을 때 와 아기 피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이유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받고 그리고 내부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먹는 음식, 술, 담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각질 턴오버 주기가 조금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다는 가정하에 각질 턴오버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각질 두께가 얇아지게 되겠죠. 얇아지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피부는 예민한 피부가 되는 것이고 붉음증, 홍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각질 턴오버 주기가 길어져서 이 각질층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 이 사람 피부는 굉장히 두꺼워 보인다. 그리고 피부 톤이 굉장히 좀 칙칙해 보인다. 또는 이 각질층이 많이 쌓이게 되면 유수분을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가 생길 수가 있고 모공이 넓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각질층에 대한 각질 턴오버 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이 왔을 때 이 고객님을 만족을 시켜서 티켓팅 금액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각질 턴오버 주기를 맞춰줘야 돼요. 일단 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각질 턴오버 주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자세한 또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진피, 진짜 피부인 진피입니다. 이 진피는 우리 생활을 인체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혈관이라든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요 각각의 역할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축구 골대에 있는 그물망처럼 이렇게 구성이 바둑판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바둑판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구성되어 있는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이 위에 있는 표피층, 각질층, 투명층, 가래층, 육층, 기저층을 받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 턴오버 주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빠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하게 되면 밑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는 그거를 뭐라 부르죠? 트램펄린이라고 부르나? 부산에서는 퐁퐁이라고 부르는데 방방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게 되면 푹 꺼지게 되는 거죠. 푹 꺼지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똑같이 이게 약해지고 안 좋은 역할을 받아서 꺼지게 되면 위에 받치고 있는 표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꺼지게 되겠죠. 밑으로 꺼지게 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주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콜라겐 엘라스틴이 약화되거나 합성이 저하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피층에 있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합성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간중간 뻥 뚫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알루론산을 보충을 해주고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 진피층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로 빵빵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의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지고 주름을 없앨 수가 있고 모공을 줄여서 와, 이 사람 진짜 애기 피부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각질 턴오버 주기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활성화시키고 히알루론산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샵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니즈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 모공 축소, 탄력, 리프팅, 그리고 물광, 피부 결개선,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 저희 플렉스킨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표피층에 있는 각질 턴오버 주기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 히알스톰이라는 플렉스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필링제가 있습니다. 이 필링제는 알칼리필입니다. 필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칼리핀, 산필 이런 것들을 보통 케미컬 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스피큘필, 미세한 미세침을 얼굴에 심어서 피부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서 각질을 떨어뜨리는 필, 이거를
물리적인 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계적인 필도 있어요. 그것도 또한 물리적인 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옛날에 했었던 뭐 박피 시술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물리적 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필, 물리적 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화학적 필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 필입니다. 왜 이 알칼리 필을 설명을 드리냐? 알칼리 필의 특성 자체가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을 깎아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하게 있는 각질 턴오버 주기를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초기화시키면서 각질 턴오버 주기를 27일로 점점 맞춰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알칼리 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증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요즘 트렌드 자체가 샵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증이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시술 텀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통증이 없는 필이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아주 만족하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링젤을 통해서 각질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각 필링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피부를 열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플렉스킨의 홀인원 레이저라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고 미세한 상처를 내서 온도 힐링 효과를 통해서 피부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옛날에 있었던,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MTS라는 시술이 있어요. MTS라는 거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라고 해서 미세한 침을 물리적으로 피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극을 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뚫려진 홀로 유효한 성분을 침투시키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TS 시술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안정성에서도 입증이 되어 있는 시술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의 굵기의 니들을 사용하는 거고, 사람 손으로 깊이를 조절을 하고 이런 테크닉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이드 반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단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프로그램은 정말 미세하게 작용을 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는 의료기기 아니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레이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용 레이저는 의료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샵에서 쓸 수 있는 레이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레이저는 샵에서 시술 가능한 허가를 받은 미용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국내 최초로 레이저는 뭐냐? 그 레이저라는 그 한 단어가 아니라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LASER인데 L이 라이트, A amplification by simulated, 뭐 빛 확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emission of radiation, 빛의 파장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레이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햇빛이 쬐는 걸 한 점에 모으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면서 검은색 색종이에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불이 나는 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작은 에너지들을 한 점에 모으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빛을 한 점에 모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보면 두꺼운 철판 같은 것도 절삭하거나 할 때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쏴서 강철도 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이저예요. 근데 이 레이저를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는 전부 화상을 입을 것이고 괴사를 할 것이고 잘리겠죠. 그렇게 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진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원하는 파장만을 내뿜는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고 정확한 피부 병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개발을 한 게 미용 피부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을 내뿜는 레이저예요. 2940, 10600, 532, 755, 810, 1450, 1064, 56099 이렇게 파장대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 파장들을 내뿜기 위해서 앞에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매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파장의 에너지의 레이저만 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질이 CO2, 이산화탄소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CO2 레이저라고 부르고 이 CO2 레이저는 점을 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매질에 Nd야그라는 매질을 꽂게 돼가지고 1064 나노 파장의 파장만 나오게 만든다고 하면 이 레이저를 Nd야그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질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미용 레이저의 이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홀인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2940 나노 파장을 내뿜는 장비인데 이 파장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일직선을 가지고 피부에 홀을 뚫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미세한 홀을 뚫어주면서 깊이도 깊게 안 들어갑니다. 깊게 안 들어가서 진피 상부층까지 홀을 뚫어주고 홀 뚫음과 동시에 열 에너지를 같이 퍼뜨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열 에너지가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자극을 해서 합성을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뚫려 있는 홀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침투시켜서 피부에 좀 더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이 어뷸야그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O2는 점 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Nd야그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가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서 멜라닌 세포라든지 이런 미백 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고 그리고 뭐 IPL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파장이 나오는 레이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IPL은 레이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샵에서는 다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이 어뷸야그 레이저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